오늘 진도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교원가부터 여러분 페이지 96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교원가부터 차분히 남은 작품들을 마저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교원가. 선생님이 이번 이 교재를 수업하면서 어쨌든 되게 많이 얘기를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것도 수특 연계다 이것도 연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 이 작품이라고 아닐까? 맞습니다. 이 작품도 거의 고등학교 필수 문학 작품 중에 하나로 꼭 손꼽히는 작품인데 자 우리 가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일단 시작할 때는 강원과도의 얘기로 시작을 하겠죠. 똑같이 우리 시조 배웠잖아요. 그죠? 시조도 양반들의 어떤 유효관념이나 자연치가적 시조로 시작해서 기생으로 넘어갔다가 평민들의 사설시조까지 넘어간다라고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할 때는 양반들의 강호가도로 시작했다가 이제 여성으로 규방가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규방가사예요. 이쪽의 흐름으로 넓게 퍼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평민들의 가사 그리고 전문 가객에 의한 사설가사까지 막 되게 많이 퍼지게 됩니다. 아무튼 그 축 중에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작품으로 이 교원가 작가가 누구? 허난설원이라고 돼 있죠. 허난설원. 자, 이 사람의 이분의 작품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페이지 하나에 딱 예쁘게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작품은 보기에 앞서서 좀 배경 얘기를 살짝만 좀 해드릴게요. 왜 이런 작품이 그리고 왜 이런 내용이 실려있는가를 잠깐만 알아보자면 얘들아, 허난설원이 누군지는 알고 있나요? 뭐 많이 유명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특히 누구의 누나? 홍길동전 진설. 허기은, 그렇지. 허기은의 능력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당대 뭐 이건 뭐 썰이지만 이 난설원이라는 이분이 당대의 어떤 대단한 능력자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 좀 웃기지, 그렇지? 여성인데 당대 남성들의 기득권이었던 어떤 많은 문화들을 그들보다 더 잘해낼 수 있었던 능력자였어. 그림을 그리라고 멋지게 그리고 시한편 써보자 하면 멋지게 쓰고 뭐든지 솜씨가 좋았단 말이지. 자, 그런데 허난설원은 불우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참고로 허난설원의 남편이 그렇다고 선하의 나쁜 놈이야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문제는 남편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내가 나보다 너무 잘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부장이 중심이었던 유교사회 조선시대에서는 내 아내가 나보다 잘났어? 밖으로 돌고 싶겠지. 그치? 그래서 밖으로 도는 일이 많았고 난설원은 그래서 참고로 자식이 총 3명 있었는데 3명을 다 잃어요. 돌림병으로 잃고 뭐하고 그리고 본인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참고로 말년에 이제 이 유언 부분이 나오는데 27살의 나이에 죽어. 그치? 한 18, 16 이때 결혼을 해서 불과 10여 년 정도의 시간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일찍 요절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죽기 전에 동생을 불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홍길동전 지은 그 동생 말고 다른 남동생들이 더 있을 거 아니야. 불러서 유언을 이렇게 했다고 알려지죠. 나의 작품이나 나의 흔적들을 이 세상에서 아예 지워다오 라는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부탁대로 그걸 남겼던 그림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한마디한 세상을 떠나신 거죠. 떠났는데 참고로 얘는 집안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치? 동생이 이제 누나가 지은 작품을 다 알고 있잖아. 머릿속에 있잖아 지우라고 했는데 그래서 중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우리 누나의 한스러운 작품들을 이게 여기서라도 남겨보자 해가지고 써서 출간을 했는데 대폭발, 인기 대폭발. 그래서 중국에서 대유행하는 작품이 됐고 이 작품이 그래서 이 녀석이 다시 거꾸로 조선으로 역수입되는 기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또 당대 사람들은 오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남기고 갔더니 아쉽구려 하면서 지금 우리가 배운 작품까지 된 거죠. 아무튼 백그라운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만 해드릴 수 있는데 저는 한 많은 여인의 슬픈 인생사를 담고 있는 작품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는 게 앞에 규자가 무슨 규자일까요? 여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이라고 하는 건 원망, 한탄 이런 거 원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여인의 한스러운 삶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얘기는 똑같이 흘러가는 거니까 우리 서사, 본사, 결사 흐름대로 하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으니까 바로 작품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규방가사라는 단어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시작할 때 양반 중심들의 작품이었던 가사의 흐름이 이제 여성에게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작품들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다른 평민들의 작품들도 평민가사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뭐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니까 넘어가고 바로 해석하고 갑니다. 자, 해석 잘 따라오세요.
어쨌든 몇차 말씀드리지만 고전 작품은 뭐가 다 해준다? 해석이 다 해준다. 해석이 똑바로 되면 문제가 기본적으로 작작 풀려나간다라고 했었죠. 자, 첫 번째 구절부터 봅시다. 읽을 수 있어야지. 일단 엊그제 저먹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엊그제라는 거는 정말로 엊그제를 말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물론 표현 자체가 엊그제까지만 해서 라는 표현이었는데 이건 과거를 말하는 거지. 과거에 나는 젊고 예뻤었지. 그런데 하마라는 말은 벌써라는 뜻입니다.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어떻게 나는 벌써 다 늙었을까? 그치? 나의 젊음은 다 가고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쵸? 오케이. 그리고 나서 소년 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그래서 이 젊은 때의 즐거움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소년 행락이에요. 소년이라고 하는 건 남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 시절을 말하는 거겠죠. 젊은 시절의 즐거움, 아름다움, 행복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날아가고 없어 하면서 뭘 드러내고 있다? 아쉬움, 슬픔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겠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계속합니다. 늙어야 서른 말씀 하자니 목이 맨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늙어야 라고 하는 거. 그럼 이거야 대립적 구조지. 늙어서 지금 뭐하고 있어? 서른 말씀이라고 했어. 서른은 서러움이야. 왜냐? 이 서러움이라는 단어는 왜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고 있을까? 화제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죠? 난 지금 그래 서러워. 나의 아름다웠던 시절은 다 가고 난 이제 늙었어. 선생님, 20살이, 그러니까 20대거든, 지금 이거 말하는 게? 20대가 슬픈 건가? 이 당시 기준으로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10대 때 결혼을 하고 한참 아름다워. 여러분들 28 청춘이란 말을 들어봤잖아. 28이 몇 세지? 28세. 아니야, 그게 아니야. 28 청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더라고. 곱하기 하는 거야. 28을 16살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28 청춘이라고 하는 건 딱 여러분 나이 때, 그렇지? 고등학교 때 그 한창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는 지금 늙었고 그 서러움은 하장이 목이 매는 것이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뭐라고요? 두생 아버지 날 낳으시고 모육 어머니 날 기르시니 딱 그거지. 부모님께서 날 길러내셔서 신고하여. 신은 매우 신자죠. 여러분 신라면 신자. 매우 고생이 많으셨다는 얘기죠. 제법 매웠다는 뜻이니까 매우 고생해서 이내 몸 길러내셨는데요. 그때 공후 배필은 못 바라고. 자,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공후 배필은 이거 좀 뭐 이상한데? 공후 배필은 못 바라고 군자호구 원하더니 VS라고 써주자. 여기도 군자호구 그냥 VS라는 표현을 쓰는 아니더라도 군자호구. 자, 일단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는 이쪽일 텐데요. 자, 어쨌든 내가 자라났잖아. 그리고 한 사람이 성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면 결혼이라는 걸 해야겠지. 결혼하는데 공후의 배필까지 바라지 않았대요. 그럼 공과 후는 뭘지? 자기, 공자, 후작할 때 그 자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의가 진짜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내가 무슨 뭐 상선가의 며느리가 되고 싶거나 대통령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 그런 건 아니었다 이거죠. 내가 그런 것까지 바라지 않았더라도 군자가 뭐예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군자를 좋아해서 구했다는 얘기지. 오케이? 내 남편이 멋진 군자에게 바라는 정도로 나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생의 워너비요 월하의 연분으로. 삼생이라고 하는 건 전생, 현생, 차생이 이어지는 세 번의 생애. 여러분도 혹시 드라마 도깨비 봤다면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삼생이 잘 나오죠. 아무튼 삼생의 내가 무슨 전생에 잘못을 지었길래 이런 뜻입니다. 이거 원망스러운 업보인지 혹은 월화의 연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월화는 월화신선이고요. 도깨비에서도 월화신선이 나오잖아. 도깨비를 본 적은 있지 니들 드라마. 안 봤구나. 안 본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참고로 본 사람은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거기에 왜 늙은 할머니로도 변장했다가 젊은 아가씨로 빨간 원피스 입은 그렇게 변신하는 그 사람인데 상식적으로 월화선이는 보이지 않는 실을 남녀 사이에 연결해서 부부의 연을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오케이? 남자와 여자 때 알리 살 수 없는, 볼 수 없는 끈을 만드는 거야. 참고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생산해서 후세를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월화의 연분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 전해주는 운명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어쨌든 자, 월화의 연분으로 장안, 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대요. 파랗게 하늘로 쓸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굴 만났냐면 장안, 유협, 경박자를 만났대요. 문제구나. 왜냐면 내가 적어도 결혼할 때 원하는 거는
군자이기만 하면 좋아하는데 실제로 내가 만난 사람은 장한 유형 경박자인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장안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중국의 수도지만 그냥 요즘은 이건 뭐 서울 시내 이런 느낌으로 번역하면 되겠고, 유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협객할 때 그 협객, 그지? 의를 품는 그런 사람인데요. 참고로 그게 말이 좋아 의협이지 이런 거잖아. 지나가다가 누가 싸우고 있으면 칼 멈추시오 칼 뽑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 그지? 쉽게 말해서 동네 건다 양아찌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경박한 건 뭔지 알고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만난 남편을 지금 말 그대로 비하 표현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행동거지가 가볍고 별로 훌륭한 사람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좋은 사람을, 이쪽은 나쁜 사람을 표현한 거니까 이 두 개의 시어대이 중요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장한 유형 경박자를 만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꿈같이 만났는데 그 당시에 몰랐을 거 아니야, 결혼할 당시에는. 그래서 당시에 용심하기 살얼음 비디는 듯이라고 표현했어. 용심이 무슨 뜻일까? 용, 사용하다, 심, 마음이죠. 당시의 마음 쓰기를 살얼음 비디는 듯 했대요. 그럼 뭐 했다는 얘기야?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만 했다라는 뜻이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일단 결혼을 했는데 항상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어. 자, 봅시다. 3호, 28 겨우 지나라고 했어. 3호는 곱하기 15. 28을 16. 그럼 15, 16세를 말하는 거겠지? 15, 16세를 겨우 지나서 천연 여질 절로이니. 자, 결혼을 했는데 내가 15, 16세가 됐어요. 이 여성 본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시기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기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창 예쁜 나이에 여자니까, 그치? 100년을 기약하는 느낌으로 남편과 사이 좋은 데도 있었죠. 오케이. 그런데 연광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 하여. 연광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옆에 쓸게요. 연광이 무슨 뜻이냐면 1년, 2년 할 때 그 년이고 광은 빛광자잖아. 그치? 빛이 쏜살같이 흘렀다는 얘기니까 뭐가 흘렀다? 이거 세월의 흐름을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오케이? 연광이 훌훌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계속 지나가고 조물주가 다시 시기심이 많아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북진하듯. 자, 무슨 표현했어? 봄바람과 가을의 물이 배울에 북진하듯. 배울이 북진하듯. 여기서 배울이라고 하는 건 배틀을 말하는 건데, 배틀이 뭔지 알고 있죠? 여성들의 어떤 모직하는 그 기기 장치. 근데 이게 북이 지나가는 듯 한데요. 자, 그럼 북이 뭐냐면 여러분들 왜 옷을 기수할 때 치줄, 날줄을 이제 날줄 홀줄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이렇게 밀어 놓으면, 이거 촘촘하게 밀어 놓으면 그게 모직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럴 때 이게 한 줄 택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택하고 움직일 때 천천히 밀어 넣는 게 아닙니다. 발로 통 발로 얘가 택하고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탁 밀어 넣는 거야. 힘을 줘서 밀어 넣어야 촘촘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주 빠른 속도로 택하고 움직이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배틀에 북진하는 했다는 얘기는 정말로 빠르게 흘러갔다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배틀에 북이 지나가는 것처럼 정말 빨리빨리 지나갔지 라고 했어요. 참고로 여기서 뭐 자꾸 듯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직유법인 것 정도 크게 문제없이 해결됐죠? 오케이. 그래서 100년 기약을 했었었는데 그런 아름다웠던 시기에는 정말 화살처럼 팍팍 지나가버리고 북처럼 지나가버리고 지금은 어디가 됐어? 설빈 화환 두고 어디 두고 면목 가증되었구나. 그래서 설빈 화환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뜻하는 말이야. 근데 그건 어디 가고 지금 난 뭐가 됐어? 면목 없습니다. 그 면목이에요. 가증스럽다. 가증입니다. 그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죠? 내가 어디서 내세울만한 얼굴이 안 됐다는 얘기야. 이제 나도 이제 여기 주름 지고 웃으면 눌러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아무튼 뭐 주름살도 생기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 내 복원이 어느 님이 날 뵐소냐. 내 얼굴을 내가 봐도 누가, 게다가 얘가 무슨 뜻이냐고?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게다가 무슨 뜻이다? 괴다. 괴다. 근데 이거랑 같은 말은 얼다도 있다, 그게 차이가 있다, 설명 다 해드렸는데? 사랑하다, 그렇지. 지금 어느 님이 날 뵐소냐라는 말은 어느 누가 날 사랑하겠느냐. 그럼 이건 무슨 법이야? 소리법이겠지. 그렇지? 그 어떤 사람이 나 같은 늙은 여자를 사랑하겠느냐 이 뜻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스스로 참괴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라고 했는데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는가? 그거는 이거는 무슨 법이 되는 거야? 서리법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가 되는 거죠? 한자성어로는 수원수구라는 말이 있어요. 그 누구를 원망하겠는가라는 뜻인데 결국 이건 내 탓이지 뭐. 그래서 이렇게 사자성어 연결해 주시고요. 이런 식의 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 세월이 흘렀고 내가 나이가 들었고 이제 사랑받기 힘든 나이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운명론적 세계관, 체험적 태도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됐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챕터를 끝냈다라고 생각하면 되나?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어쨌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경박한 여성을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이 많았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세월만 흘려보냈지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여기까지요. 계속 이어갑니다. 네. 참기가 무슨 뜻이에요? 참괴. 혼자서 혼자 한탄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한다는 뜻이에요. 참괴하다. 오케이? 그렇죠. 계속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남편 욕이 나와요. 자, 3, 4, 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간말다라고 말하는데 야유원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기생집이에요. 기생들이랑 술 마시는데 여러분들 왜 상급권 맨날 나오는 거기 있잖아, 그치? 근데 3, 4, 5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여러 모여가지고 이제 우르르 몰려가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내 남편이랑 남편 친구들이겠지. 이 새끼들 야유원에 누가 났대요? 세 사람이라는 얘기는 뉴페이스 들어왔다는 뜻이지 뭐. 걔가 예쁘대 하면서 또 우르르 몰려간 거야. 그러니까 뭐 기생집에 아주 세 사람 났다고 우르르 몰려가는구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행동 때문에 경박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꽃 피고 날이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간 다음엔 뭐 하고 있어요? 백마 금편으로 어디 머무는가? 그래서 백마 금편으로 어디 머무는가라고 물어봤는데 이 단어 줄 잘 봐야 돼요. 백마라고 하는 건 하얀색 말이니까 훌륭한 말이라는 뜻이야. 멋진 말, 잘생긴 말. 그리고 금편이라고 하는 건 황금으로 만들어진 채찍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거는 요즘 말로 번역하면 좋은 외제차 타고 멋지게 차려입고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되는 거겠지. 이해됐지? 그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야유원 세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을 꾸민 태도를 백마금편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야 또? 그럼 이 백마금편은 우리 남편이 확실히 멋있지 이 뜻이야? 아니죠. 또 누구 후리려고 저렇게 또 차려입고 나가나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치? 남편에 대한 원망의 뜻입니다. 이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백마금편은 겉으로 보이는 단어는 화려한 단어지만 이 녀석은 실은 원망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원근, 멀고 가까운 거잖아. 그치? 원근법.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데 소식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나한테 여보 나 기생집 갔다 오고 이럴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인연을 그처신들 생각이 없을소냐. 그래서 내가 현재 남편과 제대로 된 인연이 안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이 없을소냐라고 말을 했어요. 생각이 없을 리가 없느냐. 그럼 뭐예요? 지금 여인의 어떤 가부장적 사회 구조로 인해서 느끼는 슬픔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 남편은 딴 여자 만나는 게 사회적으로 용납이 돼. 근데 내가 딴 남자를 만날 수 있어? 그건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내 님은 너뿐이잖아. 그러니까 다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없겠느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려면. 오케이? 얼굴을 못 본다면 차라리 그립지나 않았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나는 얘가 남편이라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그리워. 그래서 12대 김도기씨야 30날 지리하다. 재미난 표현이 나왔죠? 12대 지루하고 30날 길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럼 잘 봐. 30날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한 달을 말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럼 12대는 무슨 뜻일까요? 1년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맞나요? 근데 여기서 1년 내내, 한 달 내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12대가 길고 30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만큼 깊이가, 님에 대한 그리움의 깊이가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확장된 표현을 쓴 거겠죠? 그냥
한 달 동안 기다렸잖아 하는 거랑 30일 내내 기다렸잖아. 어느 쪽이 더 되게 많이 기다린 것 같은 거예요? 30일이거든. 그렇지? 그래서 숫자를 왜 이렇게 썼는지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지루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옥창에 심어놓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고 지었습니다. 조심! 선생님, 매화가 떴습니다. 지주와 절개의 상징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매화는 무슨 뜻으로 쓰인 건데? 피고 졌잖아, 그냥. 오케이? 그럼 이건 뭔데요? 세월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무슨 표현을 쓰느냐? 겨울밤이 차고 찰때 자체 눈이 섞어지고. 자, 겨울에는 파란색을 쓸 거야. 자체 눈이 섞어지고. 자체 눈이 무슨 뜻이냐면 짚눈깨비 같은 거야. 그래서 수분기를 한 번 머금고 있어서 내가 이거는 떨굴래야 떨구기 힘든 질척질척한 그런 느낌의 눈이에요. 눈이 내리고 있고요. 또 여름날은 길고 길 때 그 준비는 무슨 일인가? 그러면 이번에 여름에는 땡땡땡 구준비가 내리고 있어요. 구준비 참고로 우리 승민고에서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지? 자, 이 두 개의 소재를 잘 봐. 왜 파란 펜으로 썼을까? 얘들아, 감이 잡혀?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개의 소재를 통해서 내가 여름에는, 그치? 비가 와서, 겨울에는 눈이 와서 슬퍼요라고 말하는 건데, 정말로 그 계절 때문에 슬픈 거겠니? 아니죠. 화자의 눈물, 슬픔 이런 것들을 이런 단어로 표현한 거 아니겠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시험 문제, 양재고 시험 문제 나왔던 그거 뭐?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쵸?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 거죠. 네, 슬픔을 잘 체크해 놓으세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도 다 중요해 진짜. 삼춘 화류 호 시절에 경물이 실험없다. 자, 써보자. 삼춘 화류의 호 시절인데 그 경물이 실험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 잘 봐. 삼춘 무슨 얘기일까? 봄날의 3개월을 삼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나머지 이거 응용해보면 삼동은 무슨 뜻일까? 겨울의 3개월, 즉 음력 10월, 11월, 12월을 말하는 거겠지. 이런 거 잘 알아보. 아무튼 삼춘이라고 하는 건 봄이 흐르는 이 봄의 화류는 꽃이 화고 류는 버들이잖아. 그치? 꽃나무, 꽃과 나무가 피어나는 호 시절, 좋은 시절, 좋은 풍경이라고 쓸게요. 아름다운 봄 풍경이잖아. 그치? 근데 그 아름다운 봄 풍경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그게 뭐하다? 상관이 없는 거야. 왜? 화자는 실험 없다, 관심 없다, 슬프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자연사와 인간 사이 대비. 우리가 시험에 자주 만나는 또 그 장면이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온 거지. 야, 자연은 저렇게나 예쁜데 나는 저걸 돌려볼 겨를이 없어.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챕터 부분이 정말 할 말이 많은 지적이니까 하나하나 잘 챙겨놓고 나를 이렇게 또 응용하세요.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경물은 실험 없대. 관심 없다. 오케이? 다음,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에 오는데, 근데 또 실소리에 이거예요. 실소는 무슨 뜻? 귓도랑이죠. 근데 얘가 뭔데요? 상의 울제라고 했어요. 상은 침상을 말하는 거고 침대. 운다는 건 울다라는 개념이잖아. 그러면 이건 또 뭐야? 이거는 내가 슬픈 걸 얘도 똑같이 울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 울고 있는 거니까 화자랑 똑같은 동일시된 대상이니까 우린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감정 이입이라고 한다. 맞지? 울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짧은 장면 안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 지금 여러 가지 표현법 써서 잘 표현하지 않았냐? 누가 이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잖아. 그치? 물론 이제 책은 많이 읽었겠지만 근데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자기가 이런 작품을 창작했다? 대단한 거죠. 그쵸? 막 객관적 상관물 튀어나오고 자연사와 인간 사이의 비밀이 튀어나오고 막 감정이 구절구절 다 튀어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할 말이 많은 작품이에요. 대단한 작품을 쓰셨죠. 아무튼 그래서 상에 울고 있는데 침상에서 울고 있는데 긴 한숨과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햄만 많다. 햄이 무슨 뜻이라고? 햄은 헤아림이라는 뜻이니까 생각이라는 뜻이죠. 생각만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우시야.
그렇지? 확 죽어버리자고 해도 이게 사람 목숨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구절 끊었습니다. 세 번째 구절은 이겁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두 번째 구절 다시 한번 정리. 남편이랑 희대는 야유원에 백마금편으로 놀러갔어. 그렇지? 하지만 나는 그 사람처럼 마음대로 놀러갈 수 없으니 슬퍼. 아,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오버해서이잖아. 그런 남편이라는 것도 나에겐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게 너무 슬퍼. 그치? 그래서 그 그리움을 깊이 있는 표현과 객관적 상관들과 자연스러운 인간의 대기와 감정이 있고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자, 도로혀, 풀쳐, 해니. 자, 도로혀는 돌이켜라는 뜻이겠죠. 돌이켜서 풀쳐, 풀어가지고 해당 무슨 뜻이라니까? 해야리니까, 생각하니까 이리하여 어이하리. 그쵸? 내가 이렇게 생각만 많이 한다고 방법이 있겠어? 그럼 뭔가 행동을 통해서라도 님을 잊고 싶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청등을 돌려놓고, 여러분 청등이라는 청사초로 말하는 거겠죠? 밤에 불 켜는 거. 지금 시간적 배경이 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청등을 딱 돌려놓고 녹기금을 빚게 앉았대요. 참고로 마지막 글자가 금으로 끝난 거 보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야금이나 검은고, 참고로 이거는 검은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악기를 끌고 와가지고는 빗기, 비스듬히. 여러분들 이제 앉을 때 기타, 뭐 클래식 기타 치나 거 말잖아, 그렇지? 이렇게 끌어안고 치잖아. 녹기금도 그렇게 치나봐요. 비스듬히 앉아가지고는 벽면화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었다니. 자, 그럼 봐봐. 녹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까지는 아닌데 벽면화 한 곡조를 했대요. 그럼 벽면화는 곡의 명이 이름이겠지. 오케이? 여러분들 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체르니 1번 쳤다 뭐 그런 느낌인 거지, 그치? 체르니 노래 배우. 노래 한 곡을 쳤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거기 보면 여기서 요거를 그냥 묶어주세요. 소상야우의 뱃소리 섞도는 듯 다음 구절까지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울리는 듯 라고 하는 거 부분 듯까지 묶어주세요. 자, 선생님 묶으라고 한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뭐랄까, 이 자기가 탄 솜씨지만 내가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호난서런이 지금 다재다능했다고요. 노래도 잘했고 가요도 잘 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느낌이지, 아이유가 노래 한 곡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옆에 아무도 없는 거지.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아이유가 노래하면 뭐야, 어쩔 건데. 그래서 자, 녹기금의 아름다운 소리를 소상야우의 뱃소리라고 표현했는데, 참고로 이걸 왜 가지고 왔냐? 요 두 개 있잖아. 소상야우랑 화표천년 이거 있지. 이게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뭐 디테일한 얘기까지 하자면 여러분들 뭐 아황과 여역 아니야, 거기까지 하지 말자. 아무튼 그냥 이걸 이렇게 생각하자. 소상야우의 대나무 소리라든가 천년의 학이 우는 소리라고 하는 것들은 관용적으로 쓰이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라고 번역하자. 알겠죠? 그 정도만 했자고. 만약에 참고로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내고 싶다면 이런 건 가능해. 보기에다가 이 녀석과 관련된 과거 고사를 끌어온 다음에 왜 썼을까를 물어보겠지. 근데 우린 다 알지. 고사를 여기서 왜 인용한 거겠어? 자신의 뛰어난 솜씨를 드러내기 위해서겠지.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잘났음을 드러내고 싶은 게 핵심이야? 그건 아니야. 그치? 내가 이렇게 멋지게 타도 결국은 뭐다? 혼자다. 그만하고 싶었던 거겠지. 계속 보자. 그래서 부용장 정막 아니면 옥수에 타는 수단, 옛소리에 있다만, 그치? 옥수는 섬섬옥수 알죠? 아름다운 여인의 손, 아름다운 손으로 타는 수단, 솜씨라는 뜻이야. 이 멋진 솜씨가 옛소리에 그렇게 남아있지만 부용장 정막하니 네 귀에 들리나요? 참고로 부용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부용장이 헌한설원의 집 이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한 거야, 심은? 내가 하면 뭐야? 정막한 거야. 그럼 이 정막이라는 단어는 어떤 정서를 드러내기 위함이겠지? 외로움과 쓸쓸함이라는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장면이겠죠. 됐죠? 오케이. 자, 정막하고 슬퍼요. 그래서 간장이 구곡돼야 구비구비 끊쳤구나. 간장이라고 하는 건 간과 장, 내 속이죠. 그쵸? 속이 9번 꺾여서 끊어지고 있어. 속이 끊어지는 마음, 애 나타나는 마음.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자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슬프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띵띵띵띵띵 하면서 이제 노래도 한번 타봤지. 근데 재미가 뭐냐? 내가 아무리 타봤자 들어줄 사람 없고 외로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며 마무리합니다. 자, 마지막 장면이에요. 다 왔어요. 힘냅시다.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또 끊어주고. 그래서 이제 답은 없어. 꿈이야. 근데 우리는 잘 알지. 우리 고전 시가에서 이 꿈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꿈은 굉장히 이중적인 녀석이에요. 왜냐? 꿈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이룰 수 없었던 실제의 사건들을 꿈속에서 대신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희망의 소재지. 하지만 동시에 꿈은 결국엔 꿈이야. 진짜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이중적 매개라고 부른다는 거죠. 소망 실현의 매개이며 동시에 소망의 어떤 실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좌절감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기 위한 소재. 오케이. 자, 꿈의 손으로 보려고 했는데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 자, 잎하고 짐승이 나왔어요. 자, 잎은 떨어지는 잎입니다. 그렇죠? 짐승은 참고로 짐승이란 말일 텐데 중세국어에서 짐승은 곤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울고 있는 곤충들이 무슨 일 원수를 져서 뭐랄까 잠을 깨우는가. 근데 내가 꿈을 꾸서라도 하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정말 피곤하면 밖에서 전차가 포를 쏘더라도 잠이 들겠지. 그치? 내가 지금 실제로는 뭐 하는 거야? 잠이 안 오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잠안 올 때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 아, 저기서 밖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야? 아, 옆에서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오케이? 그러니까 화자가 잠이 들지 못하게 만드는 소재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결국 그러면 얘들아 이것도 뭐가 되는 거냐면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답답하고 잠 못 이루는 상태를 드러낸 자연물이니까 뭐야? 객관적? 사과물이 되는 거잖아 또. 그치? 이놈들 때문에 잠도 안 이루어져. 그쵸? 그러면서 자 마지막에 이 장면 정말 시험에 잘 나온 장면이에요. 이것도 잘 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자 보자. 이건 요거 쓸게요. 이거 쓸게요.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쓸까? 자 견우와 직녀가 있습니다. 이거 서랍 모르는 사람 없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막혀있어요? 은하수 때문에 막혀있습니다. 이게 천벌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신에 언제 한번 만날 수 있게 된다? 7월 7석 1년 1도라고 돼 있어. 7월 7석, 이거 음력 7월 7일을 말하는 겁니다. 음력 7월 7일 날 그 한 번, 1년 1도, 한 번에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기회를 실기치 아니하면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뜻인데 그걸 아니하는 거니까 기회를 잃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잘 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견우가 주면은 이별 남녀의 상징 같은 존재야, 그죠? 오케이? 근데 그들조차 이런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만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견우직녀 얘기를 왜 끌고 온 거야? 나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되겠지. 그런데 자 이걸 이렇게 만든 거야. 대표로.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태냐? 우리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 가렵간데 우리잖아. 오케이? 우리는 뭐가 가리고 있어? 약수가 가리고 있대요. 이 약수라는 게 뭐냐면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약수는 참고로 그 비중이 굉장히 비중이라고 하는 거? 부력이라고 하나? 아무튼 부력이 굉장히 낮아서 깃털조차 가라앉아 버린다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녀석은 어디만 건널 수 있어? 누구만 건널 수 있어? 영혼만 건널 수 있는 거야. 몸체, 신체를 가지고서는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약수가 가렸길래 오거나 가거나 뭐 하겠어요? 소식조차 끊겨있나 라고 되어있지. 그럼 잘 봐. 결국에는 이 구절은 이런 대꾸를 통해서 그치? 우리들의 상황이 저들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럼 이때 요 은하수라는 소재랑 연결되는 소재가 뭐다? 약수다. 공통점을 가진 소재잖아. 그치? 이 두 개의 소재인이 잘 연결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자, 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견우직녀도 1년에 한 번은 만나는데 나는 왜 보지를 못해?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난간에 비껴서서 님 가시는데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 그림이 그려지죠, 그쵸? 비껴서가지고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로는 맺혀있고 모운이 지나가는데 초로 이슬, 그쵸? 풀에 맺힌 이슬이고 모운, 저녁 구름이죠. 그러면 이슬과 구름이니까 그럼 이 두 개의 소재는 결론적으로는 부질없는 소재지. 부질없음을 상징하지. 이슬은
언젠가 사라지고 구름도 언젠가 그 자리에 없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정서? 쓸쓸함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 뭐 이거 대놓고 너무 쉽네. 새소리가 설다. 서럽다잖아. 새가 서러워서 온대요. 근데 이거는 화자가 서러우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도 뭐예요? 함정이죠. 오케이. 자, 새소리는 너무 설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느니와. 서로는 서러운이겠죠. 이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이 많겠지만 박명한 홍안이야 날같아니 또 있을까? 오케이? 박명, 미인박명이란 말 들어본 적 있지? 오케이? 미인은 원래 기박한 운명을 많이 타고난다고 하죠. 그래서 박명한 홍안은 붉은 얼굴이니까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비교한 표현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앞에서 옥수라는 단어도 본 적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름다운 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기관 운명을 탓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냈죠.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똥말똥 하여라. 그럼 님은 누굴 말하는 거야? 나의 남편. 지위라고 하는 건 탓이라는 뜻이겠죠. 이 님 덕분에 나는 살듯 말듯하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읽느라 고생하셨어요? 규원가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전체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잘 보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규원가 여러분들 고2 때, 고3 때 과정에서 분명히 또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이건 처음 배우는 거지만 앞으로 여러 번 보게 될 작품이라고 알아주시고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고요? 선생님이 좀 강조했던 표현, 특히 여기서 선생님이 파란 펜으로 쓴 녀석들 있죠. 이 녀석들은 두고두고 자꾸 나오는 녀석들이니까 꼭 잘 기억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인의 환스러운 삶을 나타내는 작품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규원가라는 작품을 일단 다 따라왔고요. 뒤쪽에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 중에서 우리 오늘 이제 정규 수업 마지막이니까 그냥 바로 한 문제만 해결하고 바로 마무리 짓고 좀 쉬어갈게요. 뒤에는 3번 문제 있죠. 네. 3번 문제 1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어와 A와 육화 역할의 유사한 걸 찾으라고 돼 있어. A가 먼저 딱 보이시죠? 약수입니다. 약수. 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조기조사 수업 때 배웠던 작품이라서 금방 나올 거야. 가져가는 거는? 아니야. 3번도 오래 걸리네? 자, 힌트를 드립니다. A와 역할이 유사한 걸 찾으라고 했고 A가 단어가 뭐였지 아까? 약수. 약수지. 약수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선생님 세 번 쳤죠? 장애물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다양한 시조들 중에서 그 단어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어. 장애물이라는 것은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겠지. 쉽게 만날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언가의 요소. 조기조사 수업할 때 제일 처음 했던 작품이야. 지난주에 제일 첫 번째 작품이었어. 힌트가 다 됐을 겁니다. 자, 3번 답 잡아볼까요? 정답 몇 번? 4번이죠. 네, 봅니다. 우리 4번 작품 이렇게 해석했었잖아. 서경덕 그리고 황진익 두 사람의 어떤 주고받는 시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봐봐. 마음이 어린 분이 하는 일이 다 어리다. 여기서 어리다가 어리석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마음이 어리석어. 그리고 하는 일이 다 어리석어. 그럼 여기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바보란 뜻이야? 바보는 맞는데 바보가 된 이유가 중요한 거죠? 사랑에 빠졌잖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왜? 만중 운산에 만겹으로 펼쳐져 있는 운산, 구름까지 껴있는 높은 산,
구름 낀 산이 만경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못 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그 만중산 때문에 어느 님 오리마는 어떻게 님이 올 수 있겠는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는 잎과 부는 바람에 그러니까 잎이 떨어지기만 해도 바람 소리만 들려와도 그녀가 왔나? 하면서 나도 행여 긴가하노라 그녀인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장애물의 소재가 뭐가 된다? 만중산이 되는 것이 됐죠? 그럼 참고로 거기에 대한 답과 선생님이 5번 작품이라고 했었죠? 오케이? 그럼 5번 작품에서 만약에 똑같은 그 되는 짝을 찾는다면 어떤 단어가 되는 거야? 월침삼경이 되는 거지. 달조차 잠이 든 삼경, 깊은 밤이 되는 거니까 두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텐데 지는 입술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됐죠? 참고로 2번 작품도 우리가 배웠던 작품입니다. 그죠? 노래 삼긴 사람이라는 작품인데 삼기다가 생겨나다 만들다라는 뜻이었잖아. 그치? 노래라는 걸 만든 사람이 시름이 많았나 봐. 그래서 일러 담은 일러 불러다 풀었던가 말을 하다 잘못해서 차라리 노래라는 걸 만들어서 그 시름과 한을 풀려고 했는가 보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진실로 풀릴 것이면 주어가 받았네? 뭐가? 한과 슬픔이겠지. 그치? 시름이 진실로 그 노래를 불러서 풀린다면 나도 불러보리라. 나도 그 노래라는 거 불러서 난 시름을 풀어볼까 해. 그러면 이 노래라고 하는 건 시름을 해소하는 수단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노래를 불러도 시름이 해소가 안 돼서 답답하다는 얘기일 거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거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이쪽에 고전 소설 몇 작품, 2작품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쉬어갑시다.